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인데 전체적으로 이번 달의 시장 흐름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효과마저도 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오늘 0.5%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1%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중간에 촬영할 때만 해도 이 정도의 상승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효과에 많은 상승이 나오면서 다음 달 12월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2.6%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솔루션도 1.7%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반대로 크게 빠진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로봇 쪽 대부분의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보면 동시효과에만 외국인의 수급이 마이너스 1000억에서 플러스 1000억으로 2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동시효과에만 거의 15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오늘 동시효과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11월 마지막 날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로 마무리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몇 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12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정말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많은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금양, 두산 로보틱스, HPSP,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BGF 리테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기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에도 미국 증시 큰 변동 없이 시장이 그런대로 양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1%가 나왔고요. 그래도 장중에는 1% 가까이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아마도 직전 고점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 고점 부근으로 갈수록 어제처럼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도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과연 12월 초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는지, 그건 계속해서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S&P 500도 결과적으로는 보합이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중한 때는 0.7%의 좋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우지수도 보합이었었죠. 그리고 반도체 수를 보면 어제는 반도체가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장중한 때는 2.5%까지도 크게 급등이 나왔던 만큼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도 보합이 있고 대만도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또 전날 미국 증시까지 별다른 큰 특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괜찮은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코스피 한번 볼게요. 지금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121선 있죠. 거의 밑부분에서 붙어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재료나 이슈, 그건 아직까지는 떠오르는 게 없지만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직전 저항선이 있다면 맞고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켜준다는 것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12월 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스닥도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고, 또 코스피도 이렇게 121선 근처에 맞물려 있는 만큼 내일부터 12월이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금요일 시장인 만큼
본격적인 12월이 시작이 되는 다음 주의 시장 흐름, 그때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상승일 수도 있고요. 저항을 맞고 크게 내려오는 반대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저도 아직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재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2차전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의 액체 대신에 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를 정말로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전기차가 한번 사고가 나면 바로 화재가 발생이 되고 또 끄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조금은 뒤로 밀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화재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판매량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음극재로 흑연 대신에 리튬 메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라든지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기업 중에서 일본의 도요타 아시죠? 이 기업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단점 때문에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올인 중이고 아마도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약간은 테마주로서 관점을 가졌다면 오늘 나온 기사를 보세요. 전고체 개발 사업에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었고 규모는 약 1,000억 원대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개발 사업의 속도로 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무더기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들을 말씀드려보면 이수 스페셜 케미칼, 이 종목은 아마 분할 상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6월쯤에 이렇게 5월 말이었네요. 이렇게 상장이 되었고 한 차례 시세가 분출되고 지금 거의 6개월 정도 주가가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내림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거래대금을 보시면 신규 상장했던 그 당시를 제외한다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고 또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거의 근접을 했어요. 그리고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또 이수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4%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메가터치도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오늘 26% 급등과 함께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IS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5개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 대표주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농화성이라든지 이수 스페셜 케미칼 그 두 기업을 더 핵심 관련주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밑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눌리는 흐름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재료가 나온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이나 10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자, 두산 로보틱스도 보세요. 계속 하락했던 주가가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한번 눌렸었죠. 그런데 5일선하고 10일선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때는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왔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5일선이나 10일선 이탈 없이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는 지금 딱히 어떤 매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떠오르는 종목들이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배터리 셀 기업들 너무나 많이 투자할 기업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점은 조금은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테마주에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는 산업이 된다면 2차전지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쪽으로 앞으로 수급들이 더 몰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한번 직접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만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계속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는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말고도 그동안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 유진 로봇 흐름을 조금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SPG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용히 흐름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저는 12월에도 계속 강세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앞서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정말로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로 향했던 수급들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로봇 관련주들 이쪽으로 다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업종은 저는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로봇 관련주, 물론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 유진 로봇 이런 기업들 살펴보시고요. 또 2차전지 안에서는 오늘 새로운 재료가 나왔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아마도 다음 주쯤에 약 44만 주가 시장이 풀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시장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쯤에 의무 보유 등록이 되었던 44만 주가 해제가 된다. 이 점을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보시면서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용을 꼭 참조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월도 끝났고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12월에도 맑은 시장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